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호실리스 PCVM. 사실은 인력난과 운용난을 많이 겪고 있고요, 도축장에서. 저희가 개발 완료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공정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율, 그 다음에 속도를 자랑해서 일당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사람 대비 약 2배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투자 효과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보스 대표이사 박재현입니다. 저희는 생체 비전 기술과 로봇 기술을 가지고 도축장을 무인화하기 위한 솔루션 사업을 도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약 연간 한 1,800만 마리 돼지가 지금 한 80여 개의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난과 운용난을 많이 겪고 있고요, 도축장에서. 이러한 그 인력난의 문제를 로봇으로 도축 행위를 대신하는 로봇과 비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기술을 말씀드릴 때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돼지가 저희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갔을 때 돼지 표면을 라이다를 쏴서 정밀하게 스캔한 다음에 그 돼지의 외형체를 역으로 저희가 3D로 모델링 만들어요. 그거를 로봇이 스스로 각 도축 공정에 최적화된 행위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제어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이 맞죠. 한국의 돼지는 80에서 130kg까지 중량이 가변되는데, 네커터를 예를 들자면 경추마디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하기 위해서. 경추마디를 정확하게 이제 절개하기 위한 위치를 저희 라이다가, 그 다음에 폴뮤럴러가 로봇한테 지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중량이 가변되고 외형체,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로봇이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한 딥러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도에 지금 99.5% 정도 수율로 지금 딥러닝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모수가 딥러닝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기술이 스스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체 도축 공정을 무인화하기 위한 로봇 라인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커터, 복부절개, 이분 노체와 같이 뼈와 이제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살을 같이 자르는 피로도가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정 로봇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직 로봇이 전체 도축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개발 완료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공정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율, 그 다음에 속도를 자랑해서 일당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사람 대비 약 2배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공정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도축장에서 하루 동안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2배 정도 늘어나면 사실은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투자 효과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상근으로 있는 박원석 이사가 지금 부경양돈조합에서 근무했었던 수의사, 해썹을 담당했던 수의사이고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 친구, 절친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친구끼리 같이 사업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2020년, 21년쯤에 명절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근황을 묻다가 부경양돈조합에서 근무 당시에 이제 저희 경쟁사였죠. 그 마렐의 이제 자동화 로봇을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양동 규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엔지니어들이 유럽에서 또 와야 되고 전체적인 운영 자체가 유럽의 시스템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대로보틱스 근무 당시에 그 박원석 이사가 저한테 제안을 했었던 거죠. 한번 한국 기술로 로봇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임원진들한테 이쪽 신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국 도축장도 막 다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 신사업을 뭔가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돼지 도축을 매일 보면서 이제 비전 딥러닝 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분야여서 저는 이 시장성,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 엔지니어링과 저와 협업할 수 있는 비전이나 다른 엔지니어들만 같이 팀 빌딩만 하면 충분히 블루오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창업하면서? 엄청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와이프가 엄청 말렸었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알만한 게 기업에서 안정적인 급여 수요를 하는 게 사실은 여러 이제 대한민국의 아내들이 바라는 남편 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맨날 많이 듣는 잔소리가 사실은 적당히 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새로운 뭔가 미션이 떨어졌을 때, 개발이 되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게 뭔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제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 팀장이 되든 임원들이랑 분명히 이제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정치적으로도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적당히 맞춰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타협을 일부는 하면서도 너무 이건 아니다 진짜. 회사의 성장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면은 그때 좀 변곡점들이 일어났고 그 변곡점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회사가 싫거나 힘들어서 이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장에 LG전자에서 현대 로보틱스 왔을 때도 그 변곡점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로봇 분야에 좀 더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현대 로보트에 갔던 것 같고 현대 로보틱스에서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도 사실 신사업 하나 보고 도전하겠다 이게 그 하나의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 대기업에서 사실은 다 오너들 제외하고는 다 급여 수요자들이시잖아요. 사실 제 위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회사 성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지금 매출 내냐 생존하냐 이 관로에 누구 임원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했고 지금 제가 파는 젊음은 제가 만든 회사의 성장에 다 100%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이 가장 즐거워졌고요. 사실 이전보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실 제가 일을 이제 셧다운하고 집을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이전 직장 다닐 때랑 다르게 차분해집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상당히 좀 제가 익사이팅해진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호 로봇 넣었던 그 제주양돈조합의 네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저희가 창원에 저희 위탁 제조가 있는 창원의 이제 제조 법인에서 저희가 실제 돼지를 한 15마리를 사서 실제 도축 공정 행위를 데모 시연했습니다. 제가 데모 시연을 했고 그 당시 제주양돈조합에서 관계 센터장님, 관계 이사님들 다 오셔서 저희 로봇 구현하시는 걸 테스트하는 걸 다 보셨어요. 보시고 구매를 해도 되겠다 그때 결정을 하셨지만 사실 테스트를 15마리 하는 거랑 매일 2,000두씩 도축하는 거랑은 사실은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6월에 로봇 셋업 이제 반입하고 나서 7월 달에 양산 운영까지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이제 투입됐던 엔지니어, 그 다음에 핵심 이제 이사진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구현을 해내긴 했지만 저희가 테스트 랩에서 했던 그 컨디션과 현장에서의 컨디션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로봇과 비전 기술 하나만 믿고 사실은 좀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전체 도축장의 컨디션을 컨트롤한다. 이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돼지 표면에서 막 김도 많이 나고 막 공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비전이 스캔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에 완벽하게 지어진 공장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서만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내 이런 재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동화가 완벽하지 않은 쪽에 로봇이 들어갔을 때 뭔가 제어가 힘들면 도축장에다가 개선을 요구합니다. 너네가 환경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조시설을 추가하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그걸 스스로 해결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겪어나면서 계속까지 매일매일 저희는 그냥 공부하고 도축장에 대해서 계속 경험치를 늘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저희가 올해 도축 자동화 로봇 2가지 로봇, 네커터와 복부절개를 POC를 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정말 임직원들의 이제 급여가 밀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제가 이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투자 유치가 이번에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확보된 투자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성장과 신기종 모델들 개발 확대하는 형태로 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부터 해서 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 A를 이제 반년 동안 이제 성장을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023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 저희가 우수상 받으면서 농식품 장관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사한 상을 받게 됐고, 대부분 이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 나오는 저희 이제 탑 10에 들었던 회사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봇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뭐 자동 주행, 자율 주행하는 회사도 있었고, 농가에서 비전으로 이제 돼지 사육 컨디션을 보는 회사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술 분야로 이제 입상한 건 저희 회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로봇 회사 하면서 농식품의 창업 콘테스트에 저희가 수상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신 농진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특별상의 농협 중앙회장상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농협 중앙회에서 저희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CJ 투자 검토 중이셔가지고 저희 로봇 기술이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적으로 이제 전쟁도 많이 나는 이 시절에 자금력으로 농식품을 제조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고 큰 상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반드시 좀 더 잘 성장해야겠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에 있을 때도 이제 느꼈던 건데요. 로봇을 많이 판매하는 제조형 로봇 회사가 있고, 이 로봇을 어떻게 서비스할까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을 제조를 잘하는 회사가 서비스를 겸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도전을 한다고 봤을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축이라 한다면 저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도축 작업장에는 정말 베테랑 도축 관계자분보다 이런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제안할 정도로 저희가 고민을 공정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체육도 마찬가지죠. 농식품을 뭔가 기술로 대체한다고 봤을 때 그쪽 농식품에, 그 다음에 농업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솔루션을 말할 정도로 정말 그쪽 분야에 공부가 됐는지, 그 다음에 사실 그게 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유연하게 자기 생각을 또 변경해 가면서 문제를 하고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저희 회사 사명과 그 다음에 저희 슬로건 같이 플렉서블리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게, 하지만 각자가 좀 오너십을 가지고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로봇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잘 성장해서 제가 자금력을 많이 만들면 사실은 그 자금을 저 개인을 위한 부가 아니라 이제 지금 창립 멤버, 저희는 창립 멤버를 이제 저희 회사 이사진이 아니라 지금 합류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이라 생각한다면 그 임직원들이 정말 각자가 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성장 자금을 쓰겠다. 그래서 저는 투자 회사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좀 꿈이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복리후생 중에 뭐 저희가 출퇴근 시간 뭐 플렉서블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출장비 전부 다 스타트업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인카드 지급해서 좀 자유도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출근 시간이라는 걸 예를 들자면 정시에 뭔가 출근한다. 그러면 뭐 집에서 가는 컨디션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이란 행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8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막 5시,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정말 지옥철을 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방전이 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사실은 뭐 업무적인 효율을 낼 수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장 최적 컨디션으로 출근할 수 있는 시간에 출근해라. 그 다음에 각자가 뭐 오전에 집중 잘 되는 사람, 오후에 집중 잘 되는 사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퍼포낼 수 있는 최대 시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결과에 대해서 KPI적으로 보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과 맛있는 식사, 그다음에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뭐 사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기가 주는 행복감은 사실은 다른 식품들이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말 건강한 고기를 제조해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로봇의 비전과 로봇 기술, 생체 비전 기술과 로봇 기술로 만드는 회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1,800만 마리 돼지 도축을 하는 전체 기술을 저희가 사실은 다 통일시킨다라는 관념,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싶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소고기랑 다르게 등급제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농가의 컨디션도 다양하고 도축하는 행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화해서 등급제로 지금 돼지고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식품부에서는 돼지고기를 소고기만큼 등급제는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격적인 부분 이런 통제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돼지 도축을 하는 로봇과 비전 기술 통일하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또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게 지금 단기간의 목표입니다.